일단 그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참고만 하시고. 오늘 줄거리는 좀 빡세게 할 거는 아니고 5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한 번만 읽어보세요. 저자는 이걸 가볍게 할 겁니다. 그렇게 막. 좀 읽는 버릇들도 좀 들이셔야 돼요. 그런 것들도. 긴 얘기들은 아니라서. 중요한 포인트들만 좀 잡아 드릴 거고. 또 글감은 제가 한 번만 읽어보시면 끝입니다. 어차피 아마 원문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기출문제 시험들 기출문제 다음 주에 자, 그래서 뭘 보시면 되느냐. 나는 봤었던 최고점을 다시 보시면 되겠죠. 안 돼. 이걸 한번 봅시다. 페이지 어디로 가시면 되겠습니까? 쭉 넘어가시면은 있어요. 좀 중간쯤에 이제 있습니다. 또 왜 난 페이지를 자꾸 넣는 거 까먹으니까. 이거 편집할 때 왜 페이지를 넣는 거 까먹으니까. 그래서 작품은 이제 최고운전인데 이게 원래 조선시대 작품이긴 하거든요. 조선시대 소설인데 그 조선의 근간이 어디였을까요? 나름대로 우리는 근본이 다 어디에서 이어져요? 고조선, 삼국시대, 고려, 조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우리도 꿀리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라 시대 때 되게 유명한 진짜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 여기 있는 그 취치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국에서도 되게 유명했던 학자 중에 하나, 꿀리지 않았고. 그 사람을 이제 좀 캐릭터화 해가지고 소설을 하나 만들었는데 결국 되게 전형적인 영웅 소설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뭘 부여해? 약간 전기적인 요소를 부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인간으로서 부릴 수 없는 능력들이 있잖아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얘를 이제 주인공을 만들어서 플러스 뭘 넣는 겁니까? 이 전기적 요소를 집어넣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생부터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우리나라의 우월성, 우리나라의 민족성이 대단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매개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면서 시작하면 좋냐면 한도 것도 없긴 하네. 우리 33번 보기만 좀 보고 갑시다. 33번에 보기 좀 보면 최고운전은 비범한 인물로서의 채치원을 형상화했습니다. 주인공은 문제 해결의 국면에서의 치밀함, 기지, 당당함을 보이죠. 또한 초월적 존재의 봐동을 받으면서도 이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지닌 신이한 능력을 발휘하여 개인의 문제와 국가의 과제를 직접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깜짝이 생기시잖아요? 그럼 벌써 여기가 이분법이라는 걸 알으셔야 돼요. 아, 이게 개인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집단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거 내가 좀 구분해야겠구나 라는 뉘앙스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대 독자들이 원했던 새로운 영웅상을 최치원에 투영하여 작품 속에 구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혹은 뭔가 도수를 불렸을 때 이게 개인의 문제인지 집단의 문제인지를 고민하는 건 당연한 추가 되는 거예요. 이 보기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순간.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거고, 이야기의 줄거리를 어디까지 해주는 게 좋을까인데, 우리 넘겨보시면은 줄거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나 어려워. 한 장 더 넘겨보시고,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 네, 여기 줄거리가 있거든요. 네, 두 번째. 네, 여기 줄거리가 있고요. 그 다음 또. 네, 거기 줄거리가 있거든요. 그 줄거리를 따라가면서 조금 설명 좀 붙여드리죠. 제가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네, 여러분들 모의고사에서 2페이지만 넘기시면 되겠죠. 자, 줄거리. 최충이 문창 수령으로 부임을 했을 때 금돼지가 부인을 납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이 최치원이 아니라 이 주인공인 최고원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아빠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최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최충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발령이 납니다. 발령이 나는데 거기에 되게 흉흉한 소문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부임한 사또들의 아내가 돼지새끼가 잡아간다. 이제 금색 돼지 괴물이 있는데 그 괴물이 자꾸 거기 사또의 아내들을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근심 걱정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최충의 아내 역시도 아내와 다를까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 잡혀간 공간에는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들 다 뭐예요? 그 앞에 이 사또들의 다 아내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여자를 너무 밝히고 이제 그런 괴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금돼지와의 대칭이 만들어집니다. 결국은 이제 최충이 여기로 들어가서 이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걸 해결한 사람은 아내입니다. 아내가 처음에는 되게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 막 거절을 많이 해요. 근데 금돼지는 그냥 가만히 그걸 냅둡니다. 그러다가 이 최충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아내가 여기를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같이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 최충이 이 판본마다 조금 다른데 최충이 여기 위에 있는 그 기둥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보면은 걸리면 이제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의 몸을 봤었어. 그러니까 얘가 막 싫어요, 안 돼요, 꺼져요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바라래. 갑자기 순종적으로 변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잠자리를 들게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돼지가 이제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아내가 자꾸 이제 술을 내요. 서방님, 이제 저는 당신의 아내예요, 여자예요, 저희 남편 기억도 안 나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얘가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술을 막 이렇게 먹어가지고 이제 잠이 들어. 근데 잠이 들었는데 얘가 이제 꼬시는 거지. 혹시 금돼지, 그 대단하신 낭군님, 우리 약점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낭군님, 혹시 약점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슴 가죽을 얘 등 뒤에 딱 붙이면 내가 죽는다. 이걸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 약 봉투가 있었거든요. 거기 끈이 사슴 가죽이었던 거지. 그래서 그걸 이제 씹어가지고 여기 등 뒤에 딱 붙입니다. 그래서 얘가 죽어가지고 이제 이 아내와 거기 잡혀 있었던 아내들이 이제 되돌아오게 된다. 이제 첫 번째 서사예요. 이게 기이한 탄생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게 화소인 거거든요. 여자 주인공이 이 괴물한테 잡혀가가지고 그걸 구해내는 얘기의 화소로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내가 그때 얘가 임신한 상태였어요. 얘가 4개월째였어, 4개월. 근데 4개월 있다가 애를 낳습니다. 근데 봐봐, 이게 사실 우리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 과학적으로는 얘기가 누구 아들이야? 얘 아들이란 말이야. 근데 얘와 얘가 관계가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의심을 안 되는 거야. 얘가 진짜 내 아들이야. 태어났는데 손톱이 어때? 뾰족해. 손톱과 발톱이 좀 뾰족한 거야. 그래서 얘가 뭐라고 하는 거야? 내 아들인가? 이렇게 고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아들이 나오는데 걔 이름이 뭐인 거야? 최봉현. 그래갖고 시간이 나와요. 얘가 이제 갖다 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은 패턴 갖다 버렸어. 그럼 얘가 죽어야 되잖아. 근데 많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슉 하고 피한다는 거야. 그리고 얘가 추워. 그럼 활이 날라와가지고 이렇게 덮어주는 거야. 돼지우리한테 이거 먹으라고 이제 버려주는데 얘가 젖주는 거야. 돼지가 얘네들. 이게 뭐야? 기이한 탄생이라는 게 확인할 수 있지. 그런 것도 이제 확인하는 거야. 그리고 얘가 개쩌는 게 딱 태어나서 지렁이를 보고 한 일자다. 그걸 줄 알아요. 그래 개구리가 이렇게 죽어 있는 거야. 하늘 진짜다. 그러니까 이런 기이한 능력치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비로운 기이한 탄생. 기이한 능력.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범상치 않다는 걸 깨닫고 아빠도 이제 납득을 해요. 그래. 우리 아들 내가 넌 인정한다. 그래서 얘가 이제 너의 소원이 뭐냐? 라고 그러니까 글자를 쓸 이 막대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얘가 뭘 주냐면 쇠막대기를 선물해요. 쇠막대기. 근데 얘가 얼마나 글 공부를 좋아하냐면 흙에다가 이제 글을 쓰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쇠막대기가 점점 달아져요. 근데 이게 약간 이제 과장된 부분들인데 얘가 한국에서 이렇게 막 쓰고 있으니까 얘가 글 쓰는 소문이 어디까지 넘어가요? 중국의 황제까지 넘어가요. 얘가 하늘천 따지 이러고 글을 쓰는 거야. 그 소리가 중국 황제의 귀에까지 들어가요.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청량한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옛날부터 신라가 마음에 안 들고 조금 맨날 이제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좀 밝아져. 저기 가만히 있으면 내코가 우리한테 위협이 된단 말이야. 유비들 좀 밝아줘야 돼. 그러면서 자기한테 자기 뛰어난 신하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보내는. 저 소리가 누구의 소리인지 찾아와라. 그럼 우리 편을 먹던지 아니면 밝아주고 와라. 갔는데 이게 딱 조선이 딱 갔는데 누가 있는 거야? 이 꼬맹이가 5살짜리 꼬맹이가 글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신하들이 이제 반장난으로 이제 글을 물어봅니다. 근데 이 국학당해. 5살짜리가 제일 중국에 뛰어난 학자들을 조져버린 거야.
그래서 충격받습니다. 충격. 아, 저 신라에 들어갔는데 저 입국컷 당했어요. 5살짜리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신하들도 더 뛰어나지 않겠습니까? 또 팔에서 왔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조져버립니다. 근데 거기서 황제가 빠르칩니다. 아, 최고 학자는 우리 중국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뭘 보내냐면 여기가 포인트인데 상자를 하나 보내요. 상자를 하나 보내고 우리 한국 왕한테 신라 왕한테 여기 안에 뭐가 있는지 맞춰봐라. 못 맞히면 내가 그거 하겠다. 우리 자존심을 걷는 대가로 침략하겠다. 너희 나라를 침범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라까지 난리가 나는 거지. 그래서 누구한테 시켜요 이거를? 이 최충한테 임금님이 이걸 시킵니다. 근데 최충은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아 최충이 아니라 최충이 아니라 거기에 되게 높은 벼슬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한테 이제 시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중요해요. 나승산. 이 황제가 있고 그 다음 벼슬이 황제가 있고 또 황제 그 다음 벼슬이 승산이거든요. 높은 벼슬이. 나승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승산한테 이제 시켜. 이거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우리가 살 수가 있다. 근데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근데 나승산한테 되게 예쁜 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딸을 한번 보고서 누가 이제 한눈에 받아요? 이 최군이 한눈에 받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랑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경 일부러 거울을 깨친 다음에 집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하인으로 부려먹고 있다가 이 소식을 들은 최고원이 얘한테 이제 딜을 칩니다. 제가 그거 풀어드릴 테니까 따님을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럼 풀어봐라. 그럼 내가 따르시겠다. 그랬더니 결혼부터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줄까 안 줄까? 당연히 반대를 하겠지. 어떻게 귀한 딸내미를 거지 새끼한테 줄 수 있겠어. 근데 딸내미가 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범상치 않은 사람이니까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결혼하고 답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요. 근데 얘가 글을 안 써. 하고 이제 촉박하잖아. 소방님 글 언제 쓰실 겁니까? 아 기다려. 소방님 언제 쓰실 겁니까? 아 기다려. 그래서 수납범을 지내고 술을 먹어요. 그래서 술을 먹고 잠이 드는데 갑자기 얘가 부스럭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고 이제 딸이 깨요. 근데 얘가 자고 있는데 위에서 이제 요정들이 와요. 요정들이 와서 얘를 깨운 다음에 손가락과 발가락에 붓을 넣어요. 붓을 넣고 그걸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글이 막 써지는 거죠. 그래서 그 글을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나서 그 글을 이제 승사한테 주고 황제가 그걸 주고 그걸 황제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그 시를 쓰는데 그 시가 뭐냐면 반은 하얗고 반은 노랗다. 뭘까? 계란이요. 계란. 근데 그 앞에까지 맞았잖아. 근데 그 뒤가 이 사람은 소리를 치고 싶은데 소리를 못 부르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한다. 그럼 뒤는 틀렸잖아. 달걀인데 소리를 낼 수가 없잖아. 갖고 틀렸다. 열어봐라. 딱 여는 거 뭐예요? 병아리가 삐약삐약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얘가 달걀이 부화하는 것까지 이제 캐치하는 거지. 그래서 황제가 이놈은 가만히 놔두면 우리 중국에 해가 되겠다. 그 생각을 해가지고 얘를 부르게 됩니다. 근데 얘가 너무 어리잖아. 너무 어려가지고 결국 누가 가기로 됐어요? 나승상이 가기로 했단 말이야. 나승상이 나 이제 죽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딸이 걱정하고 당연히 옆에 있는 사위가 뭐예요? 제가 가야죠? 하면서 이제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이게 1차고 그 다음이 이제 2차. 그 다음 3차가 얘가 이제 중국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중국 가다가 이제 기연을 만나요. 노인도 만나고 뭐 선녀도 만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걔네들의 부탁을 들어주거나 아니면 걔네들을 우연하게 만나서 약간 아이템 같은 것들을 받습니다. 막 간장에 솜에 간장을 걸어진 것들을 받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부적 3개. 여기서 그거야. 혹시 위험한 일이 있으면 여기 있는 주머니를 하나씩 깨보세요. 라는 그런 구조들도 여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니까 황제가 뭘 준비해놓고 있을까? 황제가 관문을 이렇게 준비해놓은 거예요. 관문.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되게 한 번마다 다른데 너무 아름다운 악기들을 이렇게 막 치고 있으니까 여기 아래 한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악기 소리에 취해가지고 이게 푹 하면 어떻게 돼? 꽉 하면서 이제 죽는 그런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발에다가 독약도 타놓고 뭐 그다음에 이렇게 반이 있으면 여기 존나 뜨겁게 만들고 근데 그때마다 이제 뭘 하는 거야? 그때마다 그때 받았었던 아이템들이나 자기의 재치를 가지고 얘는 다 조져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황제가 인정을 한 다음에 덫을까지 주고 이제 행복하게 살게 만든다는 거야. 근데 항상 누구야? 간신새끼들이 문제야. 이 한국인의 신분으로 높은 벼슬까지 온 이 최치원을 시기질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결국 귀향을 보내게 되고 그 귀향에서도 결국 유유자적하게 살다가
이제 결국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벼슬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있는 이 우리나라 임금님도 그걸 좋아하지 않는 거지. 얘 그런 상황 자체를. 그래서 더럽다 퇴 하면서 이제 속세로 벗어나서 자연으로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았다. 신성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게 이 글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수능에서 등장하는 파트는 어디예요? 바로 이 파트. 딸과 결혼하는 그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품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항상 고전소설은 팩트체크가 되게 중요해요. 제가 고전소설 할 때 되게 중요하게 잡았던 게 뭐였죠? 공간, 시간의 면. 그 다음 정보의 인지성. 이 사람이 이거를 아는가 모르는가. 다 똑같이 이 사람의 행동, 이 사람의 감정, 이 사람의 발화가 뭐에 기반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두거리의 디테일은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승상나업은 딸 하나가 있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나업, 나승상이 되는 거죠. 나승상이 있었고 얘는 딸이 하나 있었대. 버릇 들이세요. 진짜로 딸 하나가 있었고 재예가 당대에 빼어났다. 재주와 예술이 아주 뛰어났다. 아이는 이 말을 듣고 헌 옷으로 갈아입고 거울을 고치는 장사라 속여 승상 앞에 가서 거울 고치시오라고 외쳤다. 그러면서 아이라는 자라고요. 자, 봐봐. 이 아이는 이 딸이 예쁘다라는 걸 알았어, 몰랐어? 알았던 거야. 즉 얘는 뭘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뭐가 되는 겁니까? 거울 고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일부러야. 그 다음 소전은 이 말을 듣고 거울을 꺼내 유모에게 주어 보냈다. 소전은 유모기를 따라 밭가문 안까지 나가 문틈으로 보았고 장사가 소저의 얼굴을 언뜻 보고 반해서 손에 쥐었던 거울을 일부러 떨어뜨려 깨뜨렸다. 그래서 예쁘다라는 정보는 알고 있었지만 직접 봤어 못 봤어? 못 봤었단 말이야. 그래서 직접 본 거야. 와 진짜 예쁘네. 그럼 이제 계획을 실행하는 거지. 탁 놓쳐요. 그래서 거울이 깨지는 거야. 이것도 뭐다? 의도를 붙이고. 그 당시 거울은 개 비쌌던 물건. 요즘처럼 흔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비쌌던 물건이었기 때문에 손에 쥐었던 거울을 일부러 떨어뜨려 깨뜨렸고 유모가 놀라 화내며 때리자 장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거울이 이미 깨졌는데 때려 무엇하세요? 저를 노비로 삼아 거울값을 갚게 해주세요. 유모가 들어가 이를 승상의 아뢰니 허락하였다. 승상은 그의 이름을 거울을 깨뜨린 노비라는 뜻으로 파경노라고 짓고 말 먹이는 일을 시켰고요. 말들이 저절로 살적 여윈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이 뭐가 되고요? 파경노가 되고요. 이 파경노한테 무슨 역할을 시킵니까? 말 먹이주는 일을 시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도 뭐가 등장해요? 이 사람의 뛰어난 능력이 등장하는 능력발휘. 능력발휘. 심지어 저절로야. 가만히 있는데 얘네들이 잘 먹는 거야. 버프겠죠. 하루는 천상의 선관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말 먹을 꼴을 두어 그에게 주었고 이에 파경노는 말들을 풀어놓고 누워만 있었다. 날이 저물어 말들이 파경노가 누워있는 곳에 와 그를 향해 머리를 숙이며 늘어서자 보는 자마다 모두 기이하게 여겼고 승상 부인은 이 말을 듣고 승상에게 말했다. 자 보세요. 정보적인 부분들이야 얘네들. 이 사람이 기이한 능력치를 보여주고요. 근데 이 능력치가 뭐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천상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전기성, 비현실성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정보를 누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나승상이 부인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능력치를 보고 난 이후에 부인이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자기 나승상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읽어야 돼? 변화라고 읽어야 되는 거야. 처음에 관심 있었어 없었어? 없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 뛰어난 능력과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이 변화를 하는 거예요. 그 지점 체크하시면서 그 다음에 파경노는 용모가 기이하고 탐복한 일이 많으니 필시 비범한 사람일 겁니다. 마후유로 천한율고 맡기지 마세요. 승상이 옳게 여겨 그의 말을 따랐다. 이 사람 포인트 뭐예요? 이 부인의 역할은 뭐냐? 이 파경노, 이 아이의 능력을 알아본 사람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알아본 사람. 그죠? 그리고 얘한테 얘기를 했는데 얘가 뭐예요? 납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승상이 옳게 여겨 그 말을 따랐고요. 이전의 승상은 동산에 꽃과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파경노에게 이를 기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련 여러 가지. 첫 번째 이 사람들 맞게 게 뭐예요? 말 먹는 거지. 그리고 요거 다음에 변화한 게 뭐예요? 두 번째가 꽃 기르기. 꽃 기르기. 그러니까 이때부터 동산의 화초가 무성하며 조금도 시들지 않아 봉황이 쌍쌍이 날아들어 꽃까지 깃들었다. 열흘이 지났다. 파경노는 소자가 동산의 꽃을 보고 싶으나 파경노가 부끄러워 오지 못한다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파경노는 승상을 뵙고 말했다. 여기서도 뭐의 구조예요? 정보의 인지의 구조로 여러분들이 납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지금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이 꽃길이게 어떤 이슈가 있었어? 여기 있는 소저가 그 당시에는 뭐야? 남녀 7세 부동석이란 말이야. 여자가 남자가 있는 곳에 가면 들어간 거야.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소저가 꽃을 너무 보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소식을 누가 아는 거야? 이 남자가 아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 행동을 하는 거야. 이 소저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주인공이 어떤 발화를 하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 여러 해 지났습니다. 한 번도 노모를 뵙지 못했으니 노모를 뵙고 올 말미를 주십시오. 승상이 닷새를 주었습니다. 소저는 파경노가 귀향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동산에 들어와 꽃을 보고 꽃이 난간 앞에서 웃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네라고 시를 지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남녀 간의 썸띵은 뭐로 이루어진다? 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새가 술 아래서 우는데 눈물 보기 어렵네 라고 시로 해답을 했습니다. 소저가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며 돌아갔죠. 그래서 결국 이 내용이 결국 뭐예요? 사랑합니다. 서로 짝이 됩시다. 약간 이런 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를 통해서 교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중략, 중국 황제는 신라 왕에게 석함을 보내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알아내 시를 지어 올리라고 명합니다. 신라 왕은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나업에게 과업을 넘기게 되죠. 나업은 집을 돌아와 석함을 안고 감정 보이시죠? 통곡했습니다. 파경노는 이 말을 듣고 사람들에게 왜 우는지를 물었고 사람들이 모두 말해주자 잠옷 기쁨을 띠며 감정 보세요. 사이코패스야. 기쁨을 띠며 꽃가지를 걷고 외청으로 갑니다. 소저가 슬피 울다가 왜 우리 아빠까지도 죽게 생겼으니까 슬피 울다가 문득 벽에 걸린 거울에 비친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속으로 놀라 창틈으로 엿보니 파경노가 꽃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소저가 이상하게 여겨 묻자 시치미를 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이 꽃을 보고 싶다 하여 그대를 위해 가져왔소. 시들기 전에 받아보시오. 소저가 한숨을 크게 쉬니 파경노가 위로하며 말했다. 거울 속에 비친 이가 반드시 그대 근심을 없애줄 것이오. 근심치 말고 꽃을 받으시오. 소저가 꽃을 받고 부끄러워하며 안으로 들어갔죠. 얼마 뒤 소저는 파경노의 말을 괴이 여겨 승상에게 말했고 파경노가 비록 어리지만 재주가 남보다 뛰어나고 시인의 기운이 있어 석함 속의 물건을 알아내어 시를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승상이 말했다. 너는 어찌 쉽게 말하느냐? 만약 파경노가 할 수 있다면 나라의 이름 가운데 한 명도 시를 짓지 못해 이 석함을 나에게 맡겼겠느냐? 자, 포인트 뭐겠습니까? 대조대비인 거예요. 지금 이 사태까지 일어나고 이제 석함 이슈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태도의 차이점이 나오는 거죠. 누구와 누구의 태도가 만들어져. 이 나승상과 이 나소저의 태도가 만들어지죠. 얘는 뭘 보여주고 있어요?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얘는 뭘 보여주고 있는 상태예요? 의심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 감정선들도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가 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왔어요. 소저가 말했다. 뱁새는 비록 작지만 큰 세매를 살린다고 합니다. 그럼 이 뱁새가 뭐를 상징하는 거겠어요? 뱁새가 이 최치원을, 최고운을 상징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이 큰 세매가 이제 작게는 집안, 우리 아버지, 크게는 우리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가 비록 노두나나 큰 재주를 가지고 있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이어서 파경노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음을 보였다. 만약 그가 시를 지을 수 없다면 어찌 그런 말을 냈겠습니까? 원컨대 그를 불러 시험삼아 시를 짓게 하소서. 승상이 파경노를 불러 구슬리며 말했다. 만약 이 석함 속의 물건을 알아내며 시를 짓는다면 후한상을 줄 것이며 내 뜻을 이루어주겠다. 파경노가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비록 후한상을 준다 한들 제가 어찌 시를 짓겠습니까? 한번 튕겨요.
소조가 이 말을 듣고 승상에게 말했습니다. 살고 싶고 죽기 싫은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옛날에 어떤 이가 사형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에게 내가 만약 시를 짓는다면 걔 마땅히 사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무식한 이였으니 그 명을 따랐습니다. 하물며 파경노는 문학이 넉넉해 시를 지을 수 있지만 거짓으로 못하는 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님께서 빗줄 쳐볼까요? 그를 겁박하시며 어찌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 복종치 않겠습니까? 즉, 이 사람, 처음에 이 옵션이 첫 번째 이 사람의 설득 방식이 문제였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뭘 해요?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한단 말이야. 근데 나소조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내가 설득방식이 잘못됐다. 뭐야? 이 사람이 원하는 말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해줘야지. 이거 해주면 해줄게. 그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 죽어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말을 먼저 들어봐야 된다. 지금 서순이 잘못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겠어? 따님을 주십시오. 그러는 개빡쳐가지고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하지만 결국 이제 나소조가 나와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뒤쪽 이야기가 이어지게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자,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봐봐. 시간의 역전이라는 건 결국은 역순회적이라는 거고 얘는 현대소설이에요. 그러니까 고전소설에서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잖아요. 시간의 순서대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고전소설에서 시간의 변화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찍으면 되겠지. 하지만 우리 시간 변화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시간 변화 예민해야 돼. 두 번째.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있고 원래 이렇게 됐었다.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일단 잠깐 두고. 3번. 인물의 희화화. 희화화라는 건 뭐예요? 웃기게 표현한다는 건데 여기서 웃기게 표현하는 건 없죠. 통자적인 부분들이 이제 존재하지 않죠. 해학적인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고요. 4번.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사건 해결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얘가 이제 이 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꿈과 현실의 교차를 통해 이것도 결국은 무슨 구조이기 때문에 환몽 구조 혹은 천상계와 하관계를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구조일 때 얘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등장하는 부분인데 여기서의 천상계가 나오는 건 현실에서 나오죠. 얘가 그냥 현실에 살고 있는데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꿈과 이런 부분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뒤쪽에서 나와요. 나중에 뒤쪽에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제 지우시면 되겠죠. 32번 팩트체크 문제가 되겠네요. 1번 유모에게 주어보낸 거울은 아이가 소조의 얼굴을 보게 되는 계기를 만들고 벽에 걸린 거울은 파경노가 소조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계기를 만든다. 소재적인 부분은 너무 맞고요. 깨트린 거울은 아이가 파경노라는 이름을 얻고 승상의 집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파경노가 관리한 동산의 화초는 승상 부임으로부터 인정받는 계기로 작용합니다. 이거 오답률이 꽤 높았습니다. 이게 인상은 되게 많아. 왜? 봐봐. 능력을 인정받는 것도 맞고요. 얘가 꽃기르기를 해서 능력을 보여준 것도 맞아. 근데 봐봐. 얼마나 얍삭해. 말먹이를 통해서 능력을 인정받고 이게 된 거예요. 인과구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수능에서 나온다니까. 이런 구조. 그래서 이렇게 읽는 법을 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지점들. 소설이 잘못됐죠. 자, 꽃기르기 다음에 나오는 이슈가 뭐예요? 소저랑의 연을 맺는 인정받는 순간. 봐봐. 이걸 어떻게 해요? 부인이 이 사람의 능력을 인지한 순간이 언제냐? 로 저는 이제 읽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2번. 나머지는 이제 맞는 얘기들이니까. 33번. 1번. 아이가 헛옷으로 바꾸어 밀고 입고 거울을 고치는 장사라고 속이는 장면은 치밀한 면모를 지녔다.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이죠. 보기에서도 치밀함이라는 감정이 나오기 때문에 속성이 나오기 때문에 1번은 괜찮고요. 파경노에게 선관들이 몰려와 말먹이를 가져다주는 장면은 초월적 존재에게 도움을 받는다. 이것도 너무나 맞는 얘기가 됩니다. 3번. 파경노가 기른 뒤로 화초가 시들지 않아 공황이 날아든다는 장면은 이 사람의 신의와 능력을 보여준다. 충분히 괜찮고요. 4번. 파경노가 노모를 핑계삼아 말미를 얻는 장면은 최치원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기지를 발휘하는 인물임을 보여주는 인물. 이거 지가 의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5번 보겠습니다. 파경노가 승상의 제안을 거절하는 장면은 봐봐. 보지 마. 그 뒤쪽 보지 마. 처음에 거절을 했어.
왜 거절했을까를 생각해보면 돼. 이 사람의 목표가 뭐야? 이 사람은 처음 이 사람 들어온 목표가 뭐야? 나서줘란 말이야. 거절 이유가 뭐겠지? 나서줘와 결혼하기 위해서야. 이거 생각하고 읽어보면 이상해요. 최치원이 보상을 추구하기보다는 스스로 국가의 과제를 해결하는 당당한 인물임을 보여주는 한이지 개소리지. 지금 나라가 중요해? 지금 나라를 주고 거래를 하고 있는데 뭐가 중요해? 지금 내 와이프가 중요한 거야. 근데 아까 말했어. 개인적인 업무와 국가적인 업무 중에 이제 해결을 해준다. 두 가지 다 해결을 해주거든 결국. 근데 지금 뭐가 중요한 거야? 개인적 업무가 중요한 거고 애초에 그 발화 자체가 나라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거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의 결국 뭐야? 행위의 인과 이것들을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느냐. 이게 수능에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재작년 수능이에요. 재작년 수능. 그래서 너무 중요한 구조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은 이제 이거를 좀 문장별로 이제 찢어놓은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제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수능 특강은요, 이제 시를 짓고 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시를 짓고 난 이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서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수능 완성 넘어가기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빠져있는 부분들이 문제로 출제되면 어떤 맥락으로 이제 등장하는가 이것도 이제 익힐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어차피 내신은 그대로 나오겠지. 그러면 이제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고 네,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리가 좀 불러볼까? 애들 이름부터라고요. 내가 아니 너희들은 왜 축소부를 안 만들어주는 걸까? 니네 자식들인 거야? 이상한데? 왜지? 일요일 강과 상황 얼마 없고 토요일 강과 아니고 이분들은 없는데요? 왜냐면 우리 이름 좀 봅시다. 잠깐만요.